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과학 6단원 전기에너지의 발생과 전환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발전기에 대해서 한번 좀 배워보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 여러 가지 발전, 그리고 전기에너지의 전환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발전기입니다. 발전기라고 하는 것은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기계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구성은 뭐 다양한 게 있겠지만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양쪽에 자석이 이렇게 하나씩 있습니다. 저건 N극, 요건 이제 S극이라고 좀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는 이제 도선이 이렇게 이제 놓여져 있어요. 사각도선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뭐 실제로는 이제 원형 도선 뭐 다양하게 코일이 여러 개 감겨 있는 게 있겠지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이제 사각도선으로 좀 준비를 했고요. 요 모습이 이제 전동기하고 이제 굉장히 구조가 똑같죠. 생겨먹은 게요, 그렇죠? 이해하기 쉬워서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요쪽에는 이제 터빈이 달려 있어요. 터빈, 뭐 물레방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후루룩 뭐 돌리면은 잘 돌아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는 아래쪽에는 이제 정류자라고 하는 거, 노란색으로 그린 게 정류자라고 불리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으로 그린 거는 이제 브러쉬라고 해서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뭐 요거 두 개는 크게 어렵진 않은데요. 뭐 연결된 구조물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전구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전지가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전동기하고 차이점이 뭐냐면은 여기는 전지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 도선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전기를 우리가 만들어서 이 전구에 불을 한번 켜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요, N극에서는 자기장이 뿜어져 나오고 S극으로는 자기장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하면은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이제 된다라는 거 좀 알아두세요. 요것이 이제 자기장입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사각도선이 이렇게 이제 나란하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각도선 이게 네모나는 게 판때기라고 생각할게요. 요게 이렇게 꽂혀 있는 거예요. 꽂혀 있는 거라고 입체적으로 좀 생각하시고요. 이렇게 꽂혀 있는데 이렇게 이제 나란하게 지금 자기장이 형성됩니다. 주목해야 될 건 뭐라 그랬죠? 요 사각도선의 요 단면적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도선의 단면적. 그때 요렇게 놓여져 있으면은 요렇게 자기장이 지나가니까 여기를 요 파란데 여기를 통과하는 게 없죠. 통과하는 게 없습니다. 통과하는 자기장이 없는데 여기서 이제 뭔 짓을 하냐면은요, 터빈을 돌립니다. 터빈을 돌려주면은 사각도선도 같이 돌아가게 되겠죠. 그쵸? 근데 여기서 지금 통과하는 게 없는데 조금 돌려봐요. 조금 돌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돌리게 되면은 통과하는 게 생기죠. 그쵸?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하면은 별로 안 통과하겠지만 90도까지 틀게 되면은 점점 이 사각도선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의 양이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즉,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변화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기장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은 자기장이 증가하기 때문에, 통과하는 자기장이 증가하기 때문에 드디어 유도전류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기장이 막 통과해요. 통과하는 거 싫어? 반대 방향으로 유도자기장, 유도전류 이렇게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류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여기서 또 좀 더 돌려볼게요. 더 돌리면 여기서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럼 여기서는 지금 많이 통과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꺾어버리면은 통과하는 게 줄어들게 될 거 아닙니까? 그쵸? 여기서 이렇게 되면은 통과하는 게 줄어요. 그쵸? 많이 통과하다 통과하는 게 줄어요. 그러면은 난 줄어드는 것도 싫어 하면서 유도자기장, 유도전류 또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또 원위치 됐죠? 그래서 여기서 돌리면은 통과하는 게 증가, 여기서 이렇게 돌리면은 통과하는 게 감소, 통과하는 게 증가, 감소. 계속 돌리게 되면은요, 어떻게 돼요? 계속 돌리게 되면은 이 사각도선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계속 증가했다 감소를 하죠.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중학교 수준에서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은 계속 돌리잖아요. 그럼 어쨌든 이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이 계속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잡아주시면 돼요. 계속 자기장이 변해요. 여기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이 계속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계속 유도 전류가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서 전구에 불이 빵 하고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있는데 굳이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울 때는 막 자석을 뭐 넣었다 뺐다 하고 뭐 코일을 들었다 놨다 하는데
참 머리가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놓고 돌리면은 어쨌든 원리는 자기장에 이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만 발생시키면은 전류가 흐르니까 이거를 돌려버리는 거죠. 계속 돌려버리는 거죠. 빠르게 돌릴수록 더 많은 유도전류가 생기는 거고. 이러면서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장치를 우리가 이제 발전기라고 부른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뭐 디테일하게 뭐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냐 이 정도까지는 이제 잘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생각을 좀 잘해야 되고 좀 이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자기장의 변화가 생겨서 전류가 생긴다. 이런 게 바로 발전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요거 이 터빈을 결국에는 돌려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뭘로 돌릴 것인가, 무엇으로 돌릴 것인가. 뭐 사람이 돌려도 되죠. 인위적으로 사람이 돌려도 되지만 그럼 너무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연의 힘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여러 가지 발전 방식인데요. 수력발전소라는 게 있어요. 수력발전소. 그냥 소자 뺄까요? 네, 그냥 수력발전이라는 게 있다고 합시다. 자, 수력발전 뭡니까? 물의 힘으로 전기를 만드는 거예요. 물의 힘으로 어떻게 해요? 물의 힘으로 터빈을 돌린다는 겁니다. 이제 수력발전은 보통 댐을 건설을 해야겠죠. 댐을 건설을 해서 위에다가 이제 물을 많이 채워둡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있는 물을 갖다가 밑에 쪽으로 이제 밑으로 이제 밑쪽으로다가 이제 뿜어내는 거죠, 그렇죠? 그럼 위쪽에 있는 물이 아래쪽으로 떨어집니다. 그 떨어지는 데에 터빈을 세팅을 하면은 떨어지면서 터빈을 돌리고 물이 흘러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발전하는 거를 우리가 수력 발전이라고 부르게 돼요. 에너지 전환적으로는 이런 게 있어요. 위쪽에 있으니까 위치 에너지가 처음에 있었겠죠, 그렇죠? 위치 에너지가 있었는데 떨어지면서 중력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면서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고 그 운동 에너지가 결국에는 터빈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전기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에너지 전환 과정 흐름은 이렇게 좀 그냥 말로만 좀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풍력 발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람의 힘으로 돌리는 거죠. 이건 단순하죠.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바람이라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질소나 산소 이런 것들이 이제 훅 이동을 하는 거죠. 걔네들이 운동하는 겁니다. 그런 입자들이요. 그래서 이제 바람의 운동 에너지가 후룩 하면서 이 터빈을 돌려버리게 되면은 또 이제 전기가 생산되겠죠. 그런 거를 우리는 풍력 발전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화력 발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석유나 석탄 이런 거를 이제 불 붙이면은 굉장히 많은 열이 난다라는 걸 또 알아냅니다. 그래서 이제 석유나 석탄, 석유 이런 거를 불태워요. 불태우면은 많은 열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열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물을 끓입니다. 물을 끓이면 뭐가 나오죠? 수증기가 나옵니다. 그 수증기를 굉장히 이제 고압으로 뜨겁게 분출시키면은 그 수증기의 운동 에너지가 이 터빈을 또 세게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는 화력 발전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보시면요. 원자력 발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 말씀은 들어보셨겠죠. 그렇죠? 원자력 발전소라는 게 있는데요. 어떤 원자를 이용을 하냐면요.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 이런 원자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라늄을 좀 많이 이용을 하는데 우라늄이라는 게 이제 92번으로서 덩치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요거를 갖다가 부셔요. 요거를 부시면은 거기서 또 많은 열 에너지가 나온다라는 걸 알아냅니다. 처음에는 안타깝지만 그 많은 열 에너지로 무엇을 했습니까? 핵폭탄을 만들었죠, 그렇죠? 핵폭탄을 만들어서 이제 사람 죽이는데 이제 사용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그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발전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라늄이라는 걸 부셔서 많은 열이 발생하는데 그 열을 이용해서 무엇을 하느냐? 물을 끓입니다. 물을 끓이게 되면 또 뭐가 나와요? 수증기가 나오게 되겠죠? 그 수증기로 이 터빈을 돌리는 걸 우리는 원자력 발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이제 태양열 발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태양 광발전과 태양열 발전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제 광발전은 좀 제껴두시고 일단 열 발전을 좀 말씀드리면은 태양열 뜨겁죠, 그렇죠? 뜨겁습니다. 그 뜨거운 태양열을 이용해서 물을 끓입니다. 그럼 물을 끓이면은 수증기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그 수증기로다가 터빈을 돌리는 거를 우리가 태양열 발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태양 광발전은 이제 반도체의 어떤 성질을 이용을 해서 조금 이 전자기도하고는 이제 별개로 좀 다른 방식으로 이제 발전하는 게 태양 광발전이고, 그건 나중에 이제 학습하시도록 하고, 태양 열발전은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을 끓여서 수증기로 터빈을 돌린다. 이렇게 조금 생각해 주세요. 태양 열과 태양 광발전은 좀 분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뭐 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파력 발전도 있고 조력 발전도 있고 조류 발전 등등등등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터빈을 어떻게 돌리느냐, 그러니까 터빈을 무엇으로 돌리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발전 방식이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과적으로는요, 자연의 어떤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터빈을 돌리죠. 결국 역학적 에너지인데 이것도 돌아가니까 역학적 에너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역학적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겁니다.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심플하게 좀 정리를 해볼까요? 결국에는 역학적 에너지를 이용을 해가지고요, 결국에는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것을 우리는 발전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우리가 이 전기 에너지를 만들려고 노력을 할까요? 결과는 이제 전기 에너지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요. 이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예, 전기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형태로 에너지 전환이 굉장히 쉽게 잘 이제 됩니다. 다른 걸로 손쉽게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전기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실 게 전기 에너지의 전환인데, 전기 에너지를 우리가 이제 갖고 있으면요, 이거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로 금방금방 전환시켜서 사용을 잘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뭐 열 에너지를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전기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열 에너지를 만들 수 있어요. 어떤 게 있습니까? 예, 뭐 난로가 있죠, 그렇죠? 난로 같은 경우 우리가 전기 난로라고 하죠. 전기 에너지를 주입하면은 그게 이제 뜨끈뜨끈해지는 거예요. 저항이 열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따뜻하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또 빛 에너지도 우리가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빛 에너지, 전기 에너지를 주입을 하면은 막 빛이 나와요. 그게 뭐가 있을까요? 뭐 텔레비전, 아니면은 뭐 핸드폰, 아니면 뭐 컴퓨터. 그리고 지금 전등이 선생님이 다 켜져 있는데, 이 전등도 결국에는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빛 에너지를 만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소리 에너지도 있습니다. 소리 에너지,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 목소리가 들리시죠? 예, 여러분들이 어떤 전자장비에 스피커를 통해서 제 소리를 아마 듣고 계실 겁니다. 이 전기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결국에는 선생님 지금 목소리는 이 핸드폰에 마이크 쪽으로 이제 저장이 되는 거고, 그 전기 에너지가 다시 이제 여러분들의 스피커를 통해서 소리 에너지로 전환이 돼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목소리를 듣고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도 전환이 되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운동 에너지로도 전환이 잘 돼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쭉 주입하면은 막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돌아가는 거. 우리 생활에서 돌아가는 것들 이제 대부분 전기 에너지를 이용한 것들이 꽤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세탁기, 그쵸? 웅 돌아가는 거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선풍기, 쿵 돌아가죠, 그쵸? 선풍기. 그런 거 돌아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요즘은 이제 그 전기차 요즘 좀 이제 화제가 되고 있죠. 전기차. 앞으로는 이제 전기차도 많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기존에는 이제 엔진을 통해서 이제 석유 넣고 이제 기름 넣어가지고 이제 가솔린 기관이라고 하죠. 그런 기관, 엔진이라는 기관을 이용해서 그 기름들을 태워가지고 열 에너지를 발생해서 이제 자동차를 굴렸다면은, 앞으로는 이제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동기, 모터를 이용을 해서 자동차 바퀴를 굴릴 겁니다. 예. 지금도 이제 그런 자동차가 슬슬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화학에너지라는 게 있습니다. 화학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핸드폰 매일 충전하시죠, 그렇죠? 매일 충전을 하실 겁니다. 어디다 꽂아요? 전기로 꽂죠, 그렇죠? 전기 꽂죠. 충전기 꽂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국가에서 만든 그 전기 에너지, 그런 거를 이제 공급을 해주죠. 각 가정, 집 또는 이제 건물에다가. 그럼 거기다가 우리가 충전기 꽂아가지고 핸드폰한테 이제 전기를 이제 집어 넣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집어 넣어서 그게 배터리 안에 전기 에너지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 배터리 안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를, 배터리 안에 저장된 에너지를, 그걸 화학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저장된 걸 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또 우리가 또 이제 핸드폰으로 뭐 소리도 듣고, 그 다음에 화면도 보고요, 그 다음에 뭐 진동도 울리고요, 다양하게 또 전환시켜서 사용을 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좋아요. 전기가 빠르고 굉장히 다른 에너지로 전환이 잘 되기 때문에 좋아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우리가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고, 잘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대단하죠. 전기의 시대입니다. 거의 요즘 세상에, 그렇죠? 전기 없으면은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 깜깜합니다. 예. 일단은 발전기의 구조 좀 알아두시고요. 에너지 전환적인 측면에서 이 정도 일단 기억하시고, 여기들은 각각의 이제 뭐 에너지가 어떻게 전환된다 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